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2500년 전에 누군가가 세상을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한 비밀을 시 한 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냈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인 이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함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아띠땅, 난 나와 가메야, 나빠띠깡 아나가땅. 지나간 것을 뒤쫓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어떠세요? 아주 단순한데 뭔가 깊은 울림이 있죠.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고대 시의 첫 문장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영화 같아요. 사미디라는 한 수행자가 아직 동도 트기 전에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천신이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천신이 사미디에게 묻습니다. 밭대가 라따, 우리말로 하면 최고의 하룻밤이라는 시에 대해 아냐고요. 근데 둘 다 그게 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천신은 부처님께 직접 가서 배우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미디는 곧장 부처님께 달려갔고 부처님은 우리가 방금 들었던 바로 그 시를 읊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처님이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멘붕에 빠졌겠죠. 아니, 이 단순해 보이는 시에 대체 무슨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현대의 팔리어 번역가가 되어볼게요. 이 시를 처음 딱 마주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의미로 사전에 나오는 뜻에 충실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핵심 조언은 아주 명쾌해요. 지나간 일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들뜨지도 말라는 거죠. 대신에 지금 바로 여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하룻밤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와,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답고 강력한 마음챙김 지침이죠. 정말 단순하고 강력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도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분명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고 느낀 거죠. 마치 잘 만들어진 미스터리 소설의 첫 장만 읽은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역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의 언어인 마가디어를 쓰는 언어학자가 되어볼게요. 이 시의 진짜 속뜻을 알려면 그냥 사전에 나오는 뜻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당대 최고의 설명가였던 마하가짜나에게 달려가서 제발 이 시를 좀 해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설명 속에 이 시의 진짜 비밀을 푸는 열쇠가 숨어 있었죠. 마하가짜나의 설명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윈야나. 이게 보통 의식이나 인식이라고 번역되는데요. 과연 이 번역이 윈야나가 하는 모든 역할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설명의 심장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왼쪽처럼 세상을 그저 조용히 비추는 거울 같은 상태를 떠올려요. 수동적이죠. 하지만 고대인들이 이해한 윈야나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작용에 가깝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온 경험을 휙 쪼개고 분별하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버리는 아주 빠르고 역동적인 정신적 활동인 거예요. 실제로 마하가짜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장면을 떠올릴 때 바로 그곳에서 윈야나는 욕망과 탐욕에 꽁꽁 묶인다. 여기서 보세요. 윈야나가 그냥 기억을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기억에 착 달라붙어서 그걸 다시 갖고 싶다는 갈망을 직접 만들어내는 주체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제가 현대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되어서요. 이 조금은 어려운 고대의 언어적 통찰을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이미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번역, 그러니까 현대적인 이해를 시각화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의식은 고요한 호수. 세상의 모습이 그저 수면에 잔잔하게 비치는 거죠.
아주 평화로운 이미지예요. 하지만 두 번째 번역을 위해서 이 윈냐나라는 단어의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윈냐나는요, 떨어져서 또는 구분해서 라는 뜻의 위와 알다라는 뜻의 야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나누어서 아는 작용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칼로 자르듯이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적 의미를 현대적인 이미지로 확 바꿔보면 바로 이겁니다. 윈냐나는 초고속 라벨링 머신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경험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으로 이건 좋은 거, 저건 싫은 거 하고 딱지를 붙이는 공장의 기계 같은 거죠. 이 라벨링 머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의 기억이라는 사진을 딱 꺼내서 행복이라는 라벨을 탁 찍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걸 다시 느끼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미래의 멋진 환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성공이라는 라벨을 탁 붙여요. 그럼 그걸 꼭 이루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을 보고 이건 내 것이라는 라벨을 탁 붙이면 거기에 집착이 끈끈하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요. 문제는 과거의 경험 그 자체나 미래의 계획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라벨링 머신이 자동으로 딱지를 붙이고 바로 그 딱지 때문에 욕망과 집착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 있었던 거죠. 문제의 원인이 바깥 세상에서 내 마음속 작용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통찰을 다시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시의 조언을 실천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비밀을 모를 땐 우리는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고 현재에 머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하지만 이 라벨링 머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목표가 바뀝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라벨을 탁 하고 붙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요. 현재를 보는 새로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쓱 올라오는 걸 알아차립니다. 둘째, 어라? 내 마음이 여기에 좋다, 싫다, 갖고 싶다 같은 라벨을 바로 붙이네? 하고 그 라벨을 봅니다. 셋째, 그 라벨 뒤에 갖고 싶다 하는 욕망이나 피하고 싶다 하는 혐오가 따라오는구나 하고 그것도 지켜봅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저 전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시에서 말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상이랑입니다.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머무는 사람, 그를 바로 고요한 성자가 아름다운 하룻밤을 보낸 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룻밤이라는 건 그냥 기분 좋은 하룻밤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과 내 마음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이 자동 라벨링 머신을 잠시 멈추고 세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 눈앞에는 과연 무엇이 펼쳐질까요?